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집단 상담의 기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발달 심리 과목에서는 인간의 출생부터 노년기까지의 어떤 발달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봤다면요. 이 집단 상담의 기초 과목에서는 우선 집단 상담이 무엇인지부터 해서 집단 상담의 목표라던가 또는 집단 상담도 단계를 거치는데요. 그 단계별로 집단 상담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집단원들은 또 어떤 과업을 가지며 집단 단계별 특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선생님들께서 이 집단 상담 과목을 공부하시기 전에 왜 이 과목이 청소년 상담사 필기 과목으로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요. 우리가 청소년 상담이라고 하는 실무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을 때 청소년기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하고 그리고 어떤 소속감이나 친밀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래들끼리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런 또래 관계나 어떤 집단에서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발달 심리에서도 좀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개인 상담보다는 아무래도 집단 상담에 좀 더 접근하기가 더 수월하고 이제 집단 상담 같은 경우는 나 혼자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좀 덜 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상담이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이 부분이 청소년들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면 이 집단 상담 같은 경우는 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에게 이 상담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의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단 상담이라는 과목을 배우시기 전에 이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 집단 상담을 잘 활용했을 때 이 집단 상담이 오히려 청소년들에게는 개인 상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차 보시면 집단 상담에 대한 이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1단원에서는 집단 상담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다뤄볼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집단 상담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해서 집단 상담의 목표, 조건, 특성, 그리고 유형과 형태까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집단 상담의 정의인데요. 자, 선생님들 집단 상담이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선생님들께서 떠올리시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개인 상담이라고 하면 상담자 한 명에 내담자 한 명 이렇게 1대1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아마 머릿속에 생각이 드실 거고, 그리고 집단 상담이라고 했을 때에는 상담자가 있고 그리고 집단에 참여하는 그 구성원 자체가 여러 명, 다수다라는 것은 아마 머릿속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집단 상담의 사전적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료적 집단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임상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1인 이상의 전문가가 집단 활동 및 작업을 바탕으로 2인 이상의 개인들의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형태의 역동적 상호 교류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개인 상담도 그렇지만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집단 상담에서는 집단 상담자 자체가 반드시 1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어떤 경우에는 공동의 집단 상담자가 있는 형태의 집단 상담도 있다라고 아시면 되시고, 그리고 2인 이상의 개인이 같이 참여하는 경우의 형태의 집단을 그 형태의 상담을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집단 상담 같은 경우도 개인 상담하고 마찬가지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동일한 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집단 상담에서는 집단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많은 만큼 역동적 상호 교류 과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개인 상담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시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훨씬 더 역동적인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집단 상담을 통해서 집단원들은 서로 신뢰하며 새로운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변화를 추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상호 교류를 통해서
자각과 통찰을 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집단 상담에 참여하게 되면요. 다른 집단원들로부터 지지나 격려를 받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신뢰감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못 해봤던 여러 새로운 행동을 또 수행하면서 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상호 간의 교류를 하면서 자각과 통찰, 즉 이제 자기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게 되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자각이나 통찰이 수시로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상담의 목표와 조건인데요. 자, 우선 집단 상담의 목표를 보시면 우선 집단 상담 같은 경우는 개인의 성장, 발달 및 변화, 이런 부분은 사실 집단 상담만의 목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그 집단에 참여한 집단원들이 다 각자가 추구하는 바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집단 상담에 공통으로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어떤 성장, 발달, 변화라고 하는 이 변화 같은 경우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서의 변화가 주된 목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집단이 정해놓은 공동의 목표가 있지만 그것과 또 별개로 내가 이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과정 자체로서도 개인 집단원, 개개인이 성장하고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중요한 목표가 돼요. 그리고 삶의 문제에 대한 공통성 및 보편성 인식. 우리가 이 집단 상담에서의 가장 큰 목표이자 또 어떤 면에서의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내가 이 집단 상담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내가 삶에서 왜 나만 이런 문제를 겪고 있을까? 왜 내 삶에서만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했다면 집단 상담에 참여해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라도 집단 상담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집단 상담에서는 또 개인 상담하고 좀 더 다르게 사회적 기술 증진이라는 부분에서 또 하나의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술 증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다른 여러 사람들하고 어떤 교류를 하면서 상호작용이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대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공감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진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 내가 집단 상담에 참여를 해보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지도 더 잘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집단원들의 말을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네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자기 결정에 관한 자신감, 자율성, 책임감 증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망설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결정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다면요. 집단 상담에 참여해서 내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각자가 다 추구하는 어떤 삶의 목표나 가치관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요. 내가 결정한 것은 내 스스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돼. 그리고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이렇게 좀 더 자신의 문제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감이 증대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체성 및 가치관 확립. 이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느꼈다면요. 이 집단 상담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집단원들의 그런 어떤 목표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부분이 타인하고 비슷하고 어떤 부분에서 타인하고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 및 이타심 증진 이런 것은 굉장히 당연하겠죠. 내가 집단 상담에 참여하게 되면 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과정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 상담의 목표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는요, 반드시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단 상담 목표가 잘 먹고 잘 살기 이런 걸 설정을 한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는요 반드시 그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 문제가 있는 사람들끼리 집단 활동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대인관계 문제에 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서 어떻게 내가 이 집단을 참여함으로써 대인관계 기술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해야 되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 목표가 너무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현실성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 집단 과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그리고 목표는 집단원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단원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집단 상담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집단원들한테 목표를 만들어서 제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요. 그 목표가 집단원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목표는 집단원이 스스로 원하는 것, 스스로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보시면 목표는 상담자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집단원들이 목표를 세웠을 때요. 상담자의 기술하고 그리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양립할 수 있어야 된다. 공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담자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나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담자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좀 더 유연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는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나 역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그냥 내담자가 목표를 설정해서는 전혀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목표가 상담자 기술과 어느 정도 양립이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